안녕하세요, 박신재입니다. 컨설팅 가이드북 많이들 받으셨죠? 이제 어제까지 이북 브로셔 모두 받으셨고 1차 제작이 이제 다 끝나서 1차 제작 때 신청하신 모두 받으신 것 같습니다. 2차 제작이 앞서서 또 필요하신 분들께 안내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얼굴이 없으니까 편하네요. 네, 컨설팅 가이드북 활용 전략 녹화 진행하겠습니다. 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유가망고를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상담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기존 고객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추가 계약 컨설팅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유가망 고객을 늘리지 않으면 그 아래 단계는 사실은 의미가 좀 없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한 플로우로 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분들 모두 우리 고객으로 만들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죠. 시간상 한계가 있고 역량의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분들 중에 상당수는 놓칠 텐데 우리가 어떤 전략, 어떤 도구를 활용하면 분명히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교한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일환으로 저희는 컨설팅 가이드북을 만들게 된 거고요. 오늘 활용 전략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틀어보시는 분들은 물론 제가 이제 보내드리니까 보실 수도 있지만 고객은 왜 나를 만나서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짧은 시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차별성을 보여야 되겠죠. 저희가 지금 명함이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더 짧은 시간에 나와 그리고 협업하는 전문가 그리고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가치, 즉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스위스 나이프, 맥가이버 칼처럼 어떤 한 가지의 도구를 통해서 고객도 발굴하고 상담도 주도하고 관리까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또 니즈도 있습니다. 아까 기억하시나요? 그 빨강색, 노란색 그림 그려져 있던 것 중에서 내가 놓치는 고객을 유가망 고객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이거면 사실 게임이 셋이죠. 정말 이러한 내용들이 가능할까? 다음의 슬라이드에서 이게 가능한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경영연구소에 우리 회원님들을 전문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리고 연구소 홈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QR코드로 명함을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연구소 QR코드로 연결되는 이 모바일 그리고 PC 버전으로 많이들 잘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떠한 아이덴티티인지를 명확하게 고객분들은 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브로셔였던 것 같은데요. 3개월에 걸쳐서 브로셔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3개월이나 걸렸냐고요? 2달 동안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해당되는 컨설팅 서비스와 경쟁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2달 동안 한 30분은 만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브로셔를 잘 만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정말 좋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브로셔를 만들어서 디자인하고 편집하고 넘기는데 한 달이 꼬박 걸려서 이제 3달에 걸쳐서 지금 보시는 이 브로셔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북 브로셔 어디 받으셨는데 어떠세요?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위아래 조금 잘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넘겨보겠습니다. 또 한 장 넘겨볼까요? 아니야, 넘기지 말까? 넘길까? 넘겨보자. 이렇게 이제 위에서부터도 또 내릴 수가 있겠네요.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외부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저를 만날 때 이런 브로셔를 보내주는 거예요. 모바일로.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다음 주 수요일날 만날 누구누구 부장입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모바일 브로셔는 저희 센터, 저희 회사의 서비스와 그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프로필 부분인데요. 내용 충분히 좀 보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 어떤 얘기를 하실지 미리 한번 가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보낸다면 이건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제가 미팅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보내는 신뢰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고객에게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를 펼쳤을 때 나오는 문구 슬로건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뭐가 써 있냐면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네.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성공을 위한 모든 분의 전문성을 갖추다. All for one. 문구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슬로건을 여기다 담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내려가면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컨설팅 전문 디렉터 상의해보세요 해서 디렉터, 기업경영연구소 디렉터 박신재 전문위원 연락처, 메일 주소 그리고 개인화된 홈페이지 링크까지 달려져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디렉터라는 단어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만들거나 음악을 만들 때 디렉터는 가장 최상위에서 전체적으로 영화가 잘 되고 있는지 음악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조망하고 인스펙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디렉터라는 거죠. 저희는 그런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자 이러한 컨설팅 디렉터의 컨설팅 가이드북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어디 있는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위에 보면은 위에서 오른쪽 세 번째 잘 보이시나요? 여기 경영 컨설팅 자산관리 파트에는 누가 기업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ICM이 뭐예요? 예, 저도 ICM이 뭘까요? 예, 질문 드렸는데 ICM은 뭐냐면요. 기업경영연구소 약어입니다. 영어로는 Institute for Corporate Management인데요. 어렵죠? ICM을 뭔지 설명을 했더니 어떤 분은 뭐라고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건 잘 제가 모르는 단어고요. ICM을 눈을 살짝 지그시 감고 한번 보시겠어요? 뭘로 보이시나요? 키웠는데 아직도 안 보이세요? 전 1cm로 보이더라고요. 조금 뭐가 와닿죠? 1cm라고 하니까 조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1cm. 우리가 만나는 기업 고객들이 경쟁 업체들보다 1cm만 더 앞으로 나가서도 성공을 합니다. 그러한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한 고객은 이러한 모습일 텐데, 그쵸? 예, 이러한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1cm면 너무 가깝나요? 항상 가까이에서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고 측면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1cm는 굉장한 의미를 갖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좋은 아이디어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용하는 앞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규 업체 미팅 시에 상담 가이드를 쓸 수 있을 것 같고 기존 고객 관리 히스토리북으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겠죠. 소기 요청, 추가 컨설팅 제안과 세미나 마케팅, 신설법인 체크리스트로도 그리고 실행장기 전문가를 소개한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영상으로도 찍어서 한번 공유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한번 그 얘기를 스토리를 약간 좀 틀어서 틀은 건 아니고 아마 비슷할 텐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치과에 가면 진료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어떤 치료 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는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대한 것들이 쭉 나열되게 되겠죠. 환자는 이러한 진료 차트를 보고 병원에 의존을 하고 의지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는 이러한 치료를 받으러 꼭 오셔야 돼요 라는 상냥한 상담 실장의 말이 아니어도 분명히 환자는 병원의 이런 진료 차트를 보고 신뢰를 얻게 되고 또 반면에 의사는 이러한 진료 차트를 보고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도움을 얻는 도구로 활용을 합니다. 저희도 한번 이러한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에 컨설팅 히스토리북을 한번 만들고자 합니다. 준비물 필요합니다. 포스트잇 준비하셔야 되고요. 색깔별로 예쁜 애들을 골라서 한번 사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설팅 노트북의 역할은 상담을 주도하고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데 쓰이는데 우리가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죠?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을 여기에 적용을 한다면 그리고 이것도 있겠네요. 병원에 가면 환자 진료 차트에는 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고객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고객도 환자라고 생각하고 견출질 하나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과거에 해줬던 어떤 컨설팅들은 과거 빨강색, 그리고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색깔? 예, 초록 색깔. 그 다음에 할 얘기는 노랑 색깔로 하나면 기억이 잘 되시죠? 빨강색, 초록색, 노란색,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스토리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쭉쭉 넘겨. 근사하죠. 그죠?
정책자금의 가점이 되는 특허 설계. 대표님 안녕하세요. 정책자금 가점 특허 설계 지난번에 해서 출원하셨는데 드디어 등기 받아보셨죠? 축하드립니다. 대표님처럼 사실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활용을 못하시는 많은 안타까운 여성 CEO분들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처럼 이러한 특허를 통해서 향후에 정책자금의 가점이 되거나 인증에 유리하거나 또는 어떤 기술 속에서나 IR 조회를 만들 때 또는 연구소의 어떤 과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사한 특허를 또는 어떤 기술을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한번 기획을 해왔습니다. 제목은 여성 CEO를 위한 특허 활용 기업 성장 전략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지난번에 했던 세미나 안내문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렇게 젊고 멋있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참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특허 출원 건수 제일 많이 하는 상상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그래서 이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세미나를 했었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오늘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요. 강의 영상 예, 정말 강의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유튜브 짧은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번에 우리 여성 CEO 협회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러 왔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정부 사업에 대해서 많이 모르세요. 저희도 너무 많으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검토를 해서 오늘 가져왔는데 화면 조금 켜볼까요? 이렇게 요거네. 아이고 잘못됐네. 이렇게 해서 조금 키워보면 컨설팅 사전 검토 의뢰서의 기본 정보, 업종, 매출액, 직원수, 지식재산권 인증 현황, 그리고 사업 아이템 소개 및 기타 보유 자료만 보내주시면 대표님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저희가 확인해서 다음번에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했던 얘기는 빨강색, 그리고 오늘 할 얘기는 초록 색깔, 그 다음에 이런 사전검토 의뢰서를 통해서 나중에 이후에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서를 가져올 때는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빨강색, 초록색, 노란색이라는 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간단하게 기업 컨설팅에 대한 어떤 흐름을 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노무는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의 인사 노무 현황을 파악하고 임금 문서 및 노무 관리 지탄 설문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페이지 사이에 딱 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과거라고 하면 그때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1차 결관 진단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일터 혁신 컨설팅을 제안을 하거나 또는 이 기업의 현황에 맞는 또 다른 컨설팅을 제안을 할 수 있겠죠. 공공입찰업체 자사 진단도 해당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증여할 대상이 있는 토지, 증여 대상의 토지를 분석을 해서 결과 보고서가 어디를 통해서 로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산가들이 재산이 이전될 때는 전후에 큰 이슈가 발생을 할 겁니다. 전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재산이 이전된 이후에 어쩌면 가족 간의 분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가 갖고 있는 속성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증여가 된 이후, 즉 재산이 이전된 이후에 가족 간의 분란이 없게 하려면 이것은 철저한 사전 부동산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원래의 목적인 증여를 전문으로 한 세무사를 연결해 주겠죠. 그래서 부동산 세무사 연결은 그 다음 파트에는 바로 지난달에 800명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가지급금 강의, 그 다음에 12월 달에 500명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해서 가업 승계 강의를 하는 안성희 세무사를 모시고 10월 24일 날 세무상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컨설팅북을 오며 가며 계속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되게 정교하다. 되게 연결이 잘 되어 있다. 이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M&A입니다. 가업 승계 정말 좋죠. 요건도 완화되었지만 문제는 승계를 받을 사람이 없거나 받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 기업의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물론
회사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해당이 없지만 우량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M&A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나눠드렸던 우리 M&A 브로셔를 이 사이에 끼고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전 검토 의뢰서를 동반해서 그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3일 회계법인에 전달하면서 3일 오피스에서 미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데 M&A의 3일 회계법인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이 브로셔의 역할은 무척 클 것 같아요. 요즘에 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합니다. 원가율이 85%가 넘어가면 RM원에서도 이 기업의 빨간불을 표시를 합니다. 즉 불필요한 비용이 쓰여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의 지표로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제휴한 기업 비용 진단 리포트 코스트 제로에 아주 근사한 비용 진단 리포트를 통해서 기업 어프로치도 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모두 해당되는 태그 섹션에 껴서 함께 동봉해서 동봉? 어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껴서 브리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떠한 기업을 환자로 치환을 하고 그러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환자의 치료 이력을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쓰듯이 했던 것들을 색깔별로 입혀서 너무 알록달록하네요. 그렇게 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매출을 2배, 해마다 매출을 2배, 그래서 조기 상장까지 계획하고 있는 정말 잘난 대표님, 정말 잘나셨습니다. 그 잘난 대표님 매출 2배를 목표로 하는 그분과의 대화 속에 3 곱하기 3이라는 컨셉이 굉장히 잘 먹혔고, 그리고 3 곱하기 3이라는 부분의 1차 미팅 이후에 두 번째 미팅 때 준비해 갈 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곱하기 3, 유형자산, 무형자산, 조정자산, 좀 더 뻗쳐나가는 직원, 부동산, 재무, 인증, 신용평가, 특허, 조정자산의 법률, 세무, 기업, 금융이라고 하는 곳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회사의 상황을 매칭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인력 건전성 21명 계속 증원 중이어서 고용지원금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추가적으로 부동산 매입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니즈가 생기겠죠. 최근에 공장부지 매입 이후에 추가로 공장부지 설립 시 검토를 할 수 있는 로뎀이라는 아주 근사한 곳이 있죠. 재무구조 매우 좋습니다. 해마다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근 20%까지 가는데 이러다 자칫 세무신고 누락해서 세무조사 나오는 거는 막아야겠죠. 우리가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을 굉장한 백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ESG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궁금한 ESG 관리를 통해서 이 대표가 그동안 놓쳤던 매출 2배를 위해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래처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인증에 대한 부분을 놓쳤던 것을 체크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현재 무형 등급이 BBB 제로로 아주 좋지만 향후에도 매출처를 늘린다. 즉 공공입찰이나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된다는 건 매출을 2배로 올리는데 굉장히 큰 공을 할 텐데 그럴 때 중요한 시험평가 등급 관리를 잘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그리고 현재 특허가 있지만 추가로 만들 특허는 이 회사가 매출을 2배로 올리기 위해서 거래처를 늘리기 위해서 즉 입찰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우리 회사를 입증하는 데 들어가는 목표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포인트. 그리고 기업이 거래처가 2배로 늘어날 때 우리가 그동안 거래하지 않았던 기업과 거래를 할 때 계약서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증이지만 이러한 인증을 이노비즈 인증을 통해서 기보 보증 한도를 30억에서 50억으로 늘리는 자금 주머니를 늘리는 역할에 3 곱하기 3은 9라고 하는 컨셉에 굉장히 만족했던 그 고객에게 두 번째 미팅할 때는 이렇게 준비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탭을 붙이고요. 공장부지 이전과 확장, 추가 특허 출원, ESG와 iOS 인증, 기업 신용평가 등급, 그리고 지원 가능 사업 검토라는 탭을 붙인 다음에 해당되는 자료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같이 동봉하는 거죠. 동봉 표현이 맞나? 자꾸 동봉은 뭘 보낼 때 같이 이거잖아요. 이게 뭐라고 해요?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아이디어가 갑자기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신설법인 컨설팅이 해당되는 이제 2021년도 설립한 곳인데요. 저도 잘 아이디어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브로셔를 펼치는 순간 아이디어가 좀 나오더라고요. 함께 좀 보겠습니다. 2021년도 설립한 11억 매출의 직원 4명의 도소매입니다. 내년도 G 백화점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으로 9억 원가량의 일감으로 기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9억 원의 추가 매출이 기대된다는 얘기예요. 30대 초반의 향후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한 CEO고요. 현재는 도소매지만 향후에는 키오스크 관련 제조를 추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12월 2주차 미팅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플랜 짜야가 저도 고민 많이 되었는데요. 아, 맞아. 브로셔 15페이지를 펼쳐보면 신설법인 컨설팅 페이지가 있었지 하고 짜잔 해서 신설법인 컨설팅 항목을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뭐가 매칭될지 한번 쓱 보면서 조금 전에 그 회사한테 적용시킬 만한 게 있으면 동그라미를 하든 뭐 체크박스를 하든 포스에 플래그를 붙이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지원사업 해당되는 게 있나요? 있으면 오케이 하세요. 규정 제동 정비는 어떻습니까? 3년 미만 벤처기업 확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나 벤처기업 벤처 인증을 받으려면 특허 인증 연구소 필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됐을 때 벤처기업으로서의 어떤 특별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직원이 4명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크게 관심은 없을 수 있으나 향후에 매출이 증대하면서 인원을 더 뽑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5명이 넘어가면서 인사노무에 대한 준비를 해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뭐 1년,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의 신용평가 관리는 크게 의미는 두지 않고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절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 부분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매출을 늘린다, 수많은 기업들. 아까도 뭐 G 백화점과의 거래를 튼다, 또 다른 거래처과 거래를 틀다 할 때 계약서 작성 검토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조 공장을 설립할 때 설립 등록 인허가 컨설팅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 같은 경우에는 외국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외국 근로자 도움을 행정사의 도움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아마 대표님은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향후에 가야 될 로드맵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성장 단계별 로드맵도 자문해 줄 수가 있겠죠. 컨설팅 지원 서비스로는 정책적인 조달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면 충분히 알아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소매인데 향후에 제조 베이스로 넘어가고, 그리고 매출처를 계속 확보를 해 나간다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제조 기반의 기술을 특허 등록을 통해서 포장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이 밑에 있는 나이스평가정보, 세무보험, 신율 등등등에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창업 3년 미만의 이런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서비스가 어떤 겁니까? 물어봐서 지금 보이는 여기에 모두 담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얘기 많습니다. 속상합니다. 고객이 저하고 상의도 없이 경영인정기 500만원 체결했네요. 진짜요? 정말 속상하네요. 근데 왜 그랬대요? 그쪽에서 경영청구 2억 환급 받게 해줬다고. 왜 그 사람한테 했을까요? 이사님도 계신데. 이사님도 경영청구 하시잖아요. 모르셨대요. 제가 그쪽도 하는지. 하긴 제가 그거 한다고 그쪽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없죠. 고객님한테 속상해서 하소연했더니 에고 나한테 그것도 한다고 평소에 얘기 좀 했으면 내가 했을 텐데 라고 하시네요. 슬픕니다. 예, 저도 슬픕니다. 이 글 읽으시면서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슬프신 분 계시죠? 네, 속상합니다. 간혹 뺏깁니다. 그래서 저는 점유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어제 본 기사예요. 어제 본 기사인데 제 마음이 조금 울렸던, 제 마음을 좀 울린 게 제가 울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마음이 좀 움직였던 어떤 사례가 뭐냐면, 온라인 커머스 잘 아시죠? 온라인 커머스, 뭐 쿠팡 같은 데를 온라인 커머스라고 이해하면 좋을 텐데, 쿠팡 플레이 혹시 아세요? 뭐,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왜 온라인 커머스가 이러한 쿠팡 플레이처럼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 이게 돈이 그렇게 되지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커머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뭐 앱 틀어서
우리가 물건이 필요할 때 쓱쓱쓱쓱 보고 그냥 구매 누르고 결제하고 배송지는 원래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안 하고 이제 엔드 누르면 며칠 후에 또는 뭐 하루 만에 물건이 오는 걸로 끝나요. 걔네들과의 접점은 이 앱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 플레이는 어떤 겁니까? 넷플릭스 재벌집 막내 아들 16부작이에요. 하나당 1시간 넘습니다.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보죠. 그렇다면 쿠팡은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점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스타벅스 잠깐 갔다 왔는데요. 2군데 다 갔다 왔는데 자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수많은 유저들의 시간을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이 점유하는 데가 저는 바로 스타벅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죠.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며칠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시간 점유율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는 제가 오늘 던지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고객분 너무 속상하죠. 우리 고객이 우리 경쟁 컨설턴트 분들이 던진 창에 찔린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방패를 곰곰이 보니까 이 방패가 뭐 닮았네. 그래서 이 방패를 제가 방패를 좀 그려봤더니 방패가 이런 방패가 나왔습니다. 짜잔, 어떻습니까? 우리 고객을 지킬 수 있는 방패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방패 같네요. 그쵸? 육각형 모양의 방패. 저희는 이런 방패를 가지고 고객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좋지 않습니까? 어떤 고객을 만나든 사실 명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연구소 명함, 전문위원 명함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꽤 많을 텐데 이렇게 만나더라도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청약을 하거나 컨설팅 계약을 하게 되겠죠. 시간이 충분히 걸릴 거예요. 오늘 만나서 오늘 계약하시는 분보다는 아무래도 시간 갭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쿠팡 플레이, 스타벅스처럼 고객의 시간을 점유한다면 어떨까요? 고객의 시간을 점유한다. 즉 고객에게 다양한 아젠다,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도움거리를 고객을 방문한다. 이건 끝내주는 거죠.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들어오겠어요? 누가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철옹성처럼 그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제 PT 들었던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요거는 바로 최근에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1위 애플, 2위 마이크로소프트. 예, 제가 애플 엄청 좋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이제 석유 재벌이고요. 알파벳 구글 잘 아시죠? 지금도 뭐 유튜브 보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엔비디아, 테슬라 엄청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 3, 4, 5등이 어디냐?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셋, 하나, 둘, 셋. 못 맞히셨죠? 예,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으로 5위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 1월 달에는 시가총액 1위에 오른 적이 있어요. 2위 MS를 제치고. 장난 아니죠.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구독 경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당시에 열심히 기사를 보다 이런 걸 찾았습니다. 아마존 효과. 제프 베조스 러브콜 기다릴 기업들이 많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의 회장이니까 러브콜을 기다린다? 그럼 뭐지? 아마존은 1995년에 온라인 서점으로 출범을 했어요. 그때까지 2017년도 기사니까 그때 22년간 130개가 넘는 기업을 사 모았답니다. 즉 아마존이 갖고 있는 온라인 서점으로 충분하지 못한 어떤 사업에 다른 사업의 전문 업체들을 인수 합병하면서 기업이 성장한 거죠. 오더블이라고 하는 회사는 오디오북, 전자서점과 오디오북은 상당히 밀접하죠. 그 다음에 자포스는 예전에 온라인 신발 만드는 곳인데요. 판매하는 곳인데 유명하기로 전 세계에서 가장 고객 응대 서비스가 가장 잘 돼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나 자체 조달로는 조금 벅찬 그런 회사들 아예 그냥 다 인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인수를 해서 2019년도 당시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는 기업을 통한 경우가 있습니다. 접목시켜 볼까요? 우리가 만나는 고객 처음에는 색깔도 다르고 거리도 멀고 니즈도 다르고 자산의 사이즈도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객들을 우리가 만약에 아마존이 22년간 130개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인수합병하면서 그들의 사이즈를 키운 것처럼, 그들의 영향력을 키운 것처럼 저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노무사의 도움을 통해서,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특허, 변리사, 그리고 법무사, 수출 또는 무역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매출 증대를 위한 관세사의 역할, 갑작스럽게 나온 세무조사를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실력 있는 세무사의 역할, 보험금을 못 받을 뻔했는데 크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준 손해사정사 역할, 특허침해 소송으로 회사가 정말 날아갈 뻔했는데 도와준 변호사의 역할, 이런 다양한 도움을 통해서 지금 색깔이 슬슬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아, 이거 만드는 거 엄청 이게 노가다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노가다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슬슬 오시죠?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협업은 고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됩니다. 큰 계약은 우리가 다가가기보다 고객이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컨설팅 가이드북이 취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0%, 90%, 90%를 어떻게 온전하게 100% 가깝게 담을까는 계속적인 숙제입니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아주 근사한 정답에 가까운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오늘은 다 담지 못한 내용들로 한 번 더 구성을 해서 녹화가 아니라 줌이 아니라 이번에는 1대1 대면 미팅을 통해서 영업에 굉장한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별도의, 그건 이제 우리 컨설팅 가이드북에 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지금은 무감한 고객을 유감한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깔때기 얘기고요. 유감한 고객과 시장 확대를 위한 추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깔때기 전략 다음에 오픈하겠습니다. 정말 요거 오전에 했던 게 좀 마음에 솔직히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압축 버전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30분 딱 됐네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운전하시면서, 저도 얼굴 안 나왔으니까 운전하시면서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벤치마킹 할 만한 거리가 있다면 한번 활용하셔서 다음에 더 좋은 사례로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저도 그 부분을 또 우리 회원분들하고 기분 좋게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 6시 26분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안녕히 계십시오.